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 사유로 성적 제약 항목,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사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은 이러한 법안이 굳이 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차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게까지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할 뻔했네요. 계속 하시죠. 네, 반대 입장이 말하는 법안이 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차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따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굳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차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오해가 풀리셨나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제가 너무 주제만 말한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대해 성별부터 종교, 성적 지향, 용모 등 여러 차별 사유를 정의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괄적으로 차별 행위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여러모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고 차별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간접차별이나 괴롭힘은 차별로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게다가 차별행위의 시정에 대해 권고적 효력밖에 갖지 못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권고적인 효력에 대해서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복도 뛰어다니는 애들한테 야, 복도에선 뛰어다니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듣냐는 거예요. 사회자님,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겁니까? 저는 물론 복도를 뛰어다니지는 않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지만 사실 그때만 모면하고 선생님이 사라지면 다시 뛰어다니거나 혹은 선생님한테 변명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겠죠. 말씀하시는 게 학교 다닐 때 복도 좀 뛰어다녀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말 조용히 다녔고요. 네. 어쨌든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식 효력밖에는 없어요. 권고라는 게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상우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환기시키고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시정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은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으니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